안녕하세요. 마더턴 고등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스텝 1, 명제에 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조금 개념들이 좀 많거든요. 좀 많아서 선생님 말했지만 이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개념,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한 번에 쫙 들어와서 어려운 거지 막상 하나하나 나중에 뒤돌아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 쉽다가 뒷부분 가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고 가야 돼요. 기억해야 될 개념은 내용 자체, 앞부분은 너무나도 쉬울 거예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명제라는 것과 조건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자, 명제라는 건 뭐냐면 간단해요. 내용이 어떠한 말이 있는데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참이어도 되고요. 거짓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거짓인 명제도 상관이 없다고. 어떻게만 하면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다라면 걔는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이다. 이 짝수 맞아요? 이 짝수예요. 분명하게 뭡니까? 참입니다. 참.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요. 참인 명제. 자, 예를 들어서 이는 홀수이다. 이는 홀수야? 아니잖아. 거짓이라고요. 거짓.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해. 거짓이면 틀린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명제는 참이어도 거짓이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하게만, 명확하게만 따질 수 있다면 얘는 명제가 되는 거고 이는 홀수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거짓이 명확하다라면 걔는 명제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우수종 선생님은 선생님 이름 빨간색으로 썼어. 우수종 선생님은 잘생겼다. 맞죠? 선생님 잘생겼어요? 애매하잖아. 어떤 취향 독특한 사람은 선생님을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웬만하면 잘생겼다고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수종 선생님은 잘생겼다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수종 선생님은 잘생겼다.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가 애매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요 녀석은 명제가 아닌 거예요. 됐나요? 자, 명제 쉽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은 뭐냐면요.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참이고 언제는 거짓이야.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방정식이 있습니다. x-2는요. 이거 x는 얼마예요? x는 2죠. 근데 x가 3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잖아. x가 2가 되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애초에 정의 자체가 뭐냐면 x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나오는 식을 우린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르기로 했었다고. 대표적인 예는 뭐다? 방정식이다. 언제?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그런 애들을 우리는 조건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서 명제의 조건. 이 조건의 부정이라는 말입니다. 부정, 뭐예요? 부어.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거 아니잖아. 부정, 부정시킨다라는 거지.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부정입니다. 그래서 명제나 또는 조건은 P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P라고 쓰거든. 소문자 P, 소문자 Q 이렇게. 그때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는 짝수이다. 얘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이는 짝수가 아니다. 요런 애들을 우린 부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는 짝수이다라는 녀석을 P라고 잡는다라면 이는 짝수가 아니다. 부정시켰잖아요. 그 부정은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물결 P라고 해주는 거야. 그럼 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물결 P 이렇게 읽지 않고 not P라고 읽습니다. 영어 알잖아, not.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은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준다. 따랐어요? 그래서 not P. 우리가 이 부정이라는 거를 요렇게까지 연결 지으시면 됩니다. 이 부정은 뜻이 여집합이랑 같아요. 뭐라고? 여집합이랑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게 뭐였어요?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었죠. 그러니까 P 또는 Q라는 거는 집합 P와 집합 Q의 합집합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여집합 붙이면 어떻게 했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P의 여집합이 뭐라고? not, 부정이라고. not P, not Q. 가운데 연결. 또는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라고 바뀌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가도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겁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 파트는요, 애초에 집합 단원과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서 집합 내용이 조금 많이 나와서 집합 공부,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집합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집합이에요. 진리집합. 뭔가 멋있죠, 이름이. 진리. 우린 진리를 판다. 그게 아니라 진리집합. 얘는 같은 날에 이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 이 조건. 조건은 뭐라고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애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진리집합은 뭐냐면 진리집합이라는 건 이 조건이 참이 될 때의 X값. 왜냐면 보통 조건은 방정식, 부등식 이런 애들이거든.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참이 될 때의 어떤 조건, P가 있었을 때 걔가 참이 될 때를 우린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소문자로 쓰고요.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써요. 뭐라고? 조건은 소문자,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썼죠. P 또는 Q잖아요.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라지 P라고 쓰는 거고요.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라지 Q라고 쓰는 겁니다. 또는은 뭐가 되는 거고? 합집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집합 내용을 아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는 뭐가 될까? 교집합이 되겠죠. 됐어요?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쉽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문장 또는 식 중에서 명제와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2는요 5보다 큽니까? 2는 5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짓이 되겠죠. 명확하게 거짓이네?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되는 거라고. 자, 니은 가볼게요. 얘 뭐예요? 방정식이죠? 방정식. 3차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무조건 근을 갖습니다. 허근까지 들어간다라면. 지금 뭐 실수 조건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실수 조건 같은 거 없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조건이 되는 거죠. 왜? 무조건 근 3개 나오거든. 걔네들 그 x값에 따라서는 참이 되는 거고 그 x값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참 또는 거짓이 나오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니은. 자, 디귿 볼게요. 100은 큰 수이다. 100은 커요? 모르죠. 시험에서 100점이면 큰 건데. 100점 만점에서. 근데 토익 시험은 990점 만점이거든. 990점 만점에 100은 엄청 못 본 거죠. 맞아요? 얘는 틀렸네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얘는 참이 될 때도 없고 거짓이 될 때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말이야.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게 되겠죠. 리얼. 파이는 유리수이다. 파이는 뭐예요? 파이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될 거고 거짓도 명제라고요. 기억, 리을이 명제가 되는 거고요. 조건은 니은이 될 거고 디귿은 그냥 이도저도 아닙니다.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자,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은 홀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은 뭐라고? 아니다를 붙이면 되고요. 10은 홀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은 홀수이다의 부정이니까 10은 짝수이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는 하지 마세요. 왜요, 선생님? 지금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자연수라는 말이 써 있었다라면
자연수에서는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짝수야. 그런데 지금 자연수라는 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홀수가 아니다. 얘는 무조건 많잖아. 아니다를 붙였으니까. 홀수 아닌 거는요, 많아요. 맞아요? 홀수 아닌 거 뭐가 있어? 소수까지 들어가고 무리수 들어가고 엄청 많거든. 홀수 아니다? 자, 이거 아니라고. 됐어요? 자연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홀수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짝수로 바꾸고 홀수로 바꾸도 선생님 귀찮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보통 그냥 아니다 붙입니다. 자, 2랑 3이 x는 소수에 포함되어 있대요. 부정이니까 그냥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x는 1, 2고 x는 2래요. 2고는 뭐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 되는 거고, x는 1이 아니고 또는 x는 2가 아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얘는 원래는 요건 거거든. y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리고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였다고. 얘를 부정을 때리면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y가 3보다 크다라고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잖아요. 선생님이 부정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은 여집합이라고 했었고요. 여집합이니까 요 사이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채워줘야 되고 채워져 있으니까 비워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성립하는 거 구하라고 돼 있고요. 문제에 조건이 있네요.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허수는 안 된다는 거야. 허근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얘 딱 봐도 허근 나오는 거 보여요? 얘 허근이잖아. 딱 봐도. 판별식 D 때려봐. 판별식 D는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나와서 0보다 작은 허근 나옵니다. 그래서 실수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진리집합이죠. 한쪽으로 이항해서 푸니까 이 x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답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집합의 표현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x는 뭐가 나와요? 방정식 푸니까 2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서 중괄호 열어주셔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개념입니다. 명제 P면 Q의 참 거짓입니다.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이 붙는 거야. 조건. 두 조건이 만나면 걔는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P면 Q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얘를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쓸 거라고. 뭐라고? P면 Q이다를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앞으로 요 형태가 아주 명제의 기본이거든요.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요런 화살표 읽을 때 P면 Q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읽을 겁니다. P면 Q이다 라는 게 있고요. 앞에 있는 녀석을 P라고 가정한다라면 결론 Q가 결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2이면 짝수이다 이런 것들 3이면 홀수이다 이런 애들 3이라는 가정을 때렸어? 그러면 걔는 홀수가 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그 가정이 결론에 포함돼 있어야 되겠죠. P의 진리집합인 P가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인 라지 Q에 포함돼 있으면은 참이다 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P가 Q에 포함돼 있다라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거짓 딱 봐도 부정이잖아. P가 Q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P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P이면 Q이다가 나왔을 때 이 문제의 해결법은 결국 뭐냐면 라지 P, 진리집합 두 개를 봐서 얘네 두 개, 요 P가 Q에 포함되는지 안 돼 있는지를 따지시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명제를 풀 때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명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번. 자, 모든
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이에요. 자, 모든입니다. 모든. 이게 말장난인데, 자, 모든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본다. 어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본다. 이런 말장난인 거지. 자, 모든은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가지의 케이스라도 어그러져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모든 애들은. 근데 어떤은, 야, 어떤 애는 친구랑 말했는데, 야, 우리 학교에 어떤 애 이번에 미국 간대. 이런 것들은 아니야? 어떤. 모든 학생이 가는 거야? 그냥 특정하지 않는 어떤 한 명이 가는 거예요? 어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미국 가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모든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립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돼. 그래야 한 명도 빠짐없이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고요. 어떤은요,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인지는 모르겠어. 단 한 명이라도 성립한다라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라고? 모든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립해야 돼. 어떤은 한 명이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모든과 어떤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나 p다고요.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 라고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야. 아, 모든은 어떤이 나왔을 때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이 모든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고요. 어떤의 부정이 모든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이라면 발레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발레라는 말 설명 안 했잖아요. 요거예요. 자, 우리가 명제의 참 거짓을 말한다라는 건 P면 Q이다 라는 형태가 나와 있었을 때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얘는 참인 명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Q 안에 P가 포함되어 있더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그럼 거짓은 언제라고 했어? P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이 있었을 때 P가 요 밖에 삐져나와 있는 게 있다라면 거짓이 되는 거라. 잘 봐. 기준이 중요해. 기준은 누구냐면 P가 삐져나와 있는 애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Q는요, 자기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애는 참이든 거짓이든 갖고 있단 말이야. 참일 때 P는 밖에 안 나와 있고 거짓일 때 P는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란색 색칠된 부분을 야,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는 이유들이잖아. 사례들이잖아. 예시들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반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 완벽하게 수식적으로 찾아줘도 좋지만 이게 수식적으로 찾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3이면 안 되잖아요. 5 대입하면 안 되는데요? 그게 발레들이 되는 거야. 발레. 안 되는 예시를 들어. 한 명 빠져나온 애를 단 한 명이라도 찾는 거야. 그러면 빠져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준입니다. 앞에 거에서 빠져나와 있는 녀석이고 P면 Q이다의 발레는 P 차집합 Q예요. 요 녀석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정사각형이면 마름모인지를 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모두 마름모 맞습니까? 맞죠.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요. 네 내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름모 안에 누가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는 거거든. 마름모에 조건 추가적으로 4개, 네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 추가한 거잖아. 얘는 참이 되겠죠. 자, A랑 절대값 A가 같다라면 A는 0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렸죠? 얘 거짓입니다. 거짓. 왜 거짓일까요? 선생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A가 3이면요 같고요. A가 마이너스 2면 다르잖아요. A가 0이면 또 성립합니다. A가 0이면 또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A 0 바로 대입했잖아. 발레를 찾아준 거고요. 정석적으로 갈 거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첫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범위 나눠서 가는 거 아니야?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A는 A가 될 거고 이때는 항상 참이 될 거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A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A가 0이 될 때가 되겠죠. 그런데 전제조건 성립 안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참이 되려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으니까? 등호가 빠졌으니까 A는 0이 발레가 되는 겁니다. N이 소수이면 N은 홀수래요. 모든 소수는 다 홀수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그래서 N이 2가 되는 게 발레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참거짓 말하래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2x는 4의 배수이다. 맞아요? 틀렸죠. 얘는 거짓이 되겠네. 왜? 4의 배수가 아니라 2의 배수가 되어야 될 거고 발레를 찾아본다면 x가 1일 때는요. 2x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2는 4의 배수 아니잖아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은 뭐라고?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 된다고. x 플러스 1은 0이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죠. 어떤은 한 명이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고 한 명 성립하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라고. 모든 자연수 x, 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아, 자연수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죠. 가장 작은 거 더해도 2죠. 참이 되겠죠. 모든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립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립합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답니다. 자, 어떤은 한 명이라도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x제곱이 0보다 작다. 얘 진리집합을 구해볼까요?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없다고요. 얘는 공집합이거든. 한 명이라도 여기에 포함되겠어요? 안 되겠죠.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어떤 x, 실수를 대입하면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수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맞았을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말하래요.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은 2이다. 뭐라고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은 2이다. 2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n제곱은 2. n제곱이 2가 되는 게 뭐야? 풀마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n이 풀마 루트 2가 아니면 되는 거고요. 자연수에 풀마 루트 2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겠죠. 모든 자연수 다 대입해도 n을 제곱해서 2가 될 일은 없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래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쵸? 얘 성립하는 거. 한 명 넘게 있잖아.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요. 어떤은 단 한 번이라도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명제를 조금 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진행을 할 거고요. 딱 하나, 역. 뭔지 알겠죠? 이름만 보더라도 역. 반대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역은요. Q이면 P이다예요. 얘네 두 개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걸 우리는 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는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면서 서로 바꾸어 놓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P면 Q이다였는데 얘 위치도 바꾸고요. 부정도 시켜놓는 거야. P면 Q이다였으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얘 not P, not Q로 바꾸고 위치까지 바꾸는 걸 우리는 대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요. 이 대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명제를 배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요 대우라는 녀석 때문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거야. 자, P면 Q이다, 뭐 역, 대우 이렇게 표 나와 있죠. 이 표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원래의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같습니다. 뭐라고?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이
같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역은 같지 않아요. 같을지 안 같을지 몰라. 하지만 대우는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이 무조건 같습니다. 역 왜 성립 안 하는데요?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죠? 그렇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자, 여러분, 역은 뭐예요? 빨가면 원숭이다 아닙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가면 원숭이에요? 아니죠. 빨간 건 사과도 있고 너무 많잖아. 역 성립 안 하죠? 원숭이 엉덩이 빨간 참인데 빨간 건 원숭이야. 얘는 틀렸다고. 그럼 대우를 한번 볼까? 빨갛지 않다라면 원숭이 엉덩이가 아니다. 참이죠. 빨갛지 않은 거 원숭이 엉덩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를 조금 잘 사용을 해보신다면 명제 파트가 좀 쉬워질 겁니다. 역은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하지만 대우는 무조건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선생님, 증명 안 해주세요? 아유, 힘들다. 증명 한번 해볼까? 자, P면 Q이다가 있었어요. 얘가 참인 명제라고 한번 해볼게. 얘가 참인 명제면 Q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대우로 가볼게요. not Q이면 not P이다입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Q의 여집합은 여기 사이드 부분이죠. P의 여집합은요? 여기입니다. 빨간색 색칠된 거는 파란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네요. 아,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not Q이면 not P이다 참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거꾸로 가는 건요.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인 건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또 그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Q 여집합 그리고 P 여집합 그리세요. Q는 뭐가 되는 거고 Q 여집합의 사이드가 되는 거고 P는 P의 사이드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포함관계 성립합니다. 명제의 증명도 간단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해줬으니까. P면 Q이다와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다의 참 거짓은 일치합니다. 증명해줬죠? 그럼 선생님, P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는요? 얘의 참 거짓은 무조건 다른 겁니까?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건 또 아니야. 거짓 될 수도 있고요. 참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것뿐이야.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고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한 적 있을 거야. 중학교 때 뭔가 증명을 하면서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등분, 각 이등분하면 수직 2등분 된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밑에 보시면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었어. 각 2등분을 했을 때 수직 2등분이 된다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증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중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왜 똑같은 거 두 번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얘는 두 번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다고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는 건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둘 다 해본 거야. 둘 다 성립하잖아요. 얘가 참인데 얘도 참 되잖아. 그러니까 역도 참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역은 모른다. 얘는 몰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요. 어떠한 한 녀석을 증명을 때렸다라면 어떠한 증명을 하나 했어. 그러면 이제 세트로 한 개의 다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녀석의 대우도 무조건 참이 될 테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3단 논법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면 Q이다, Q면 R이다가 모두 참이면 P면 R이다가 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P면 Q이다, Q면 R이다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P가 Q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건 Q가 R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Q가 있었고 그 안에 P가 있어야 되는데 Q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R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은 P는 R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PQ, QR 연결이 된다면 P면 R이다가 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단 논법 우리 언제부터 하냐면 저기 아기 때부터 해. 3단 논법.
아까 했었던 건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3단 논법이 뭐야? 얘네들이 다 참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가면 사과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예요. 원숭이 엉덩이 앞으로 딱 깨물어 이거 동물학대 아닙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사과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고요. 원숭이 엉덩이는 바나나예요. 요게 3단 논법이다.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아닙니다. 왜냐면 빨간 건 사과. 이건 네 애초에 틀렸잖아. 왜냐면 원숭이 엉덩이 빨개? 아니 빨갛지 않은 원숭이들도 있고 빨간 건 사과야? 아이 뭐 빨간 게 왜 사과야? 빨간 게 얼마나 많은데. 사과 말고도 많잖아. 사과 뭐 좀. 그래서 이거 장난친 거고 얘가 대표적인 3단 논법이다. 3단 논법은 모든 애들 P이면 Q, Q이면 R이다가 참일 때 얘가 스르륵 연결이 된다라면 처음과 끝만 쓴 것도 참이 된다라는 게 3단 논법입니다. 너무 쉽죠? 넘어가 볼게요.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게 P가 되는 거고요. 넓이가 같다라는 게 Q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은 뭐가 되겠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얘가 역이 되는 거고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우는 얘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시켜주는 거라고. 얘 부정 뭐야? 합동이 아니라고. 얘 부정 뭐야? 넓이가 다르다죠. 삼각형의 넓이가 다르면 삼각형,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다. 얘가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A, B가 0이면 A는 B는 0이다. 얘 역은 뭐가 될 거고 A는 B는 0이면 A, B는 0이다. 얘가 역이 되는 거고요. 대우는 역을 시킨 다음에 부정을 시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대우를 할 건데 요 녀석의 부정 너무 쉬워요. A, B가 0이 아니랍니다. 지금 요거 부정을 잘 못하거든? 여기 부분. 자, A는 B는 0이잖아요. 얘는 A는 0 그리고 B는 0이었던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시키면 A는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A가 0이 아니고 또는 B는 0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 A는 B는 0의 부정 요거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어떻게 돼요? 역은요. X가 3의 배수이면 X는 9의 배수이다 라고 되는 거고 대우는 X가 3의 배수가 아니면 X는 9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명제 중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찾아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대우는 굳이 찾지 않습니다. 대우는 굳이 찾지 않고요.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 아니 대우 찾는 거 귀찮잖아. 웬만하면 안 찾고 만약에 못하겠으면 찾을 거야. 왜요? 대우와 원래 명제의 참 거짓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대우는 안 찾고 원래 명제에서 참인 게 보인다라면 굳이 대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라는 건 뭐냐면 P이면 Q이다. 얘가 참인 것도 보라는 거고요. Q이면 P다. 얘도 참인 걸 보라는 거거든. 둘 다 만족하라니까. 참 얘 아니라 대우잖아. 아우 어때? 나 Q이면 나 P다가 대우. 얘가 참인 걸 보는 건데 얘면 얘가 성립하고 결국은 이렇게 두 개 보면 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얘는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얘네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돼? 그 말은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은 거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자, 얘가 P고 얘가 Q잖아요. X, Y가 홀수여야 된대요. 자, 두 개를 곱한 게 홀수가 돼야 돼. 자연수에서. 그 말은 두 개 곱해서 홀수라는 건 짝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X, Y가 모두 홀수가 되어야만
xy가 홀수가 되겠죠. 얘가 p인 거야. q가 뭔데요? xy 홀수죠. 두 개 어때요? 두 개 같아요. 기억? 참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니은 가보겠습니다. xy가 0보다 크답니다. 얘 진리집합을 한번 본다면 둘 다 양수면 되겠죠? 또는 둘 다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되겠네요. 얘가 진리집합인 거야. 얘를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때 q를 보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답니다. 포함관계 돼요? 안 되죠. 거꾸로만 되네요. q이면 p이다만 되네. 0만 참이고 대우는 참이 아니었겠죠. 왜? 원래의 명제 정방향. 원래의 명제는 참이 아니니까. 니은은 틀린 게 되겠죠.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입니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x도 0이어야 될 거고요. y도 0이어야 되겠네요. 자, 그때 뭐야? 디귿은 맞았죠? x 0이고 y 0 대놓고 써 있으니까 리을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래요. 우린 두 개 같은 거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사각형이랑 직사각형이 같아요? 다르죠. 볼 필요 없겠네요. 지금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은 되지만 미안해요. 이게 아니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은 되지만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겁니다. 대우는 참일 거고요. 역은 참이 아닐 거예요. 정답은 뭐가 돼요? 기역과 디귿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대우? 구하면 좋아. 근데 굳이 안 구했다. 왜? Why? 귀찮아서.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대우는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12번입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면 나Q고요. R이면 나Q이다가 모두 참이다 라고 돼 있네요. 다음 보기의 명제 중 항상 참인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먼저 본다면 P면 나Q이다가 참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R이면 Q이다. 얘가 참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명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참인 걸 알고 있다고요. 요 녀석들의 누구? 대우들이죠. 대우들. 그래서 요 녀석들의 대우들을 찾아 놓는다면 Q이면 나P다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요 녀석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R이다 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죠. 두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Q이면 not P, 얘 안 써있네요. 그럼 그냥 쿨하게 패스하시면 되고요. not Q이면 not R이다. 여기 써있죠. 뒤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3단 논법을 대우까지 찾아 놓은 상태로 보는 거야. P이면 not Q인데 not Q면 not R이네요. 3단 논법. P, not Q, not Q, not R. 그럼 어떻게 되겠어? P이면 not R이다 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P이면 not R이다. 리을에 들어가 있죠. 자, 3단 논법이 또 있나 봤더니 R이면 Q인데요. Q면 not P입니다. 이렇게. RQ, Q, not P죠? 그러면 R이면 뭐가 되는 거야? not P가 되는 겁니다. R이면 not P다. 이렇게. R이면 not P다 있나요? R이면 not P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래라면요. 이거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 두 개가 마찬가지로 대우관계거든. 그래서 같은 3단 논법, 같은 대상으로 그 같은 대상의 대우들로 3단 논법은 사실 두 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그 반대쪽의 대우로도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 개라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4개, 5개 되면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찾아 넣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일하게 아는 게 누구였죠? Q이면 나피다가 없었네? 없었어요? 정답은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지금 개념들이 막 나오죠. 자,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건 어떠한 말이 일단 있어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일 때를 기호로 화살표 2개로 표현을 합니다. P 짠짠짠 Q라고 나타내고요. 이때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우 됐어. 그냥 선생님 말하는 걸로 봐. 자, 글로 읽는 거야. 우린 결국은 이게 학문을 익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문제에 이런 말이 써 있어. P는 Q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읽어서 P는 Q이기, 자, 뭐뭐이기 위한 요거 있죠. Q이기 위한
여기 부분이 결론이고요. 얘가 가정이야. 그래서 기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P면 Q이다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정방향이라는 건 뭐야? P면 Q이다죠. 얘가 성립할 때를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충분 조건. 얘의 역방향이라는 건 뭐야? Q이면 P이다죠. 역이 성립할 때, 역이 참일 때를 우리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P는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기준! P이면 Q이다. 걔를 기준으로 정방향이 성립하면 충분 조건이고 역이 성립하면 필요 조건이라고. 자,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Q가 P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집합의 무슨 관계야? 포함 관계가 되는 거고요. 얘네 두 개가 다 성립할 때가 있어요. 정방향도 성립하고 역방향도 성립할 때가 있다고. 그 말은 P가 Q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Q가 P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요? P랑 Q가 서로 같다라고 부르고, 정방향과 역방향,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다 성립할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어떠한 조건인지를 따질 때는 정방향이 성립했어. 충분 조건. 역방향이 성립했어. 필요 조건. 두 개가 다 성립했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때 포함 관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리집합으로 따지는 겁니다. 진리집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호 안 했구나. 자, 기호도 다시 한번 본다면 요렇게 한쪽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돼 있으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요 기호 잘 쓰지는 않아요. 자, 볼게요. 어떤 조건인지 문제를 봐야 돼. 왜냐면은 P는 Q이기 위한이잖아. 얘가 기준이라고. 기준은 P면 Q이다가 기준인 거야. 왜냐면 정방향, 역방향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 자,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X가 1보다 크다. 얘는 뭐 딱히 없을 거고.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의 진리집합은 뭘까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들은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어 있네? 정방향이 성립하네? 정방향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되는 거고요. 자, 진리집합 찾습니다. 마이너스 1과 2가 진리집합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만도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과 2가 있어도 되는 거고 2만 있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성립하는 거 아니야? 정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정방향이죠? 그러니까 얘는 또 마찬가지로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요? 좋아요. 그럼 글로 생각해봐.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죠. 얘는 미안해요. 지금 선생님 뭐 한 거냐? 다시 할게요. 넘기고 다시 할게요.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래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P는 Q이기 위한. 얘가 가장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누가 기준인 거야? P면 Q이다를 기준으로서 생각을 해라. 자, 얘 진리집합 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X가 1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요 녀석의 진리집합, Q의 진리집합은 뭡니까?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이때는 모든 실수죠. 모든 실수는 제곱하면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Q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P면 Q이다가 참이 되겠죠? 정방향이 성립하네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의 진리집합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가 되겠죠. Q의 진리집합이 뭔데?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잖아. 그 말은 P랑 Q가 어때요? 같아요. 두 개가 같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고요. 충분 필요 아니야. 필요 충분 조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0 또는 a는 0,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너무나도 많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너무나도 많아. 얘는 찾기도 힘들어. 선생님이 굳이 멋있게 푼다라면 원점이 있을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되는 거야. 얘가 P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Q의 진리집합은 뭔데? 여기를 A축, 여기를 B축이라고 잡은 거예요. A가 풀마 1이나 0이나 요거죠, 요거. 요거 두 개. 또는 A가 0이고 B가 풀마 1이니까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이 점 4개야. 걔가 Q인 거야. 그럼 누가 커요? P가 커. 빨간색 선이 크니 Q가 크니? 빨간색 선이 더 많죠. 점은 엄청나게 많잖아. 아, Q가 P에 포함되어 있네요. 정방향입니까? 역방향입니까? 역방향이니까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명제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자는 수업하면 애들이 다 막 반쯤 막 눈이 막 이러게 있어요. 증명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증명을 제대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증명은 많이 했어. 근데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증명은 크게 우리가 4가지를 할 거고요. 교육과정상. 첫 번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거. 우리는 여태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야, 얘 성립한데 얘 성립해 따다다다닥 있는 그대로 증명을 했었고요. 첫 번째 막증명이라고 할게요. 그냥 막증명을 했고요. 2가지를 지금 여기서 배웁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요 2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우고요. 나중에 수학 1으로 들어간다면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을 배워서 교육 과정상 대놓고 배우는 증명은 총 3가지밖에 없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 관해서는 간단해. 이거는 어차피 증명이니까 선생님 문제마다 다 케이스가 다를 텐데 내용 자체는 이거야. 어떠한 명제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 P면 Q이다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야. 얘를 증명을 어떻게 하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어차피 요 녀석의 참 또는 거짓을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그 녀석의 대우를 증명을 하자는 거야. 왜? 2개는 대우 관계고 대우가 참이라면 원래도 참인 거고 대우가 거짓이라면 원래도 거짓인 거 맞아요?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입니다. 원래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걸 모르겠어? 그러면 그 녀석의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해보자. 2번째입니다.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자,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귀류법의 권위자가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만화 어릴 때 봤었나? 만화 보면 명탐정 코난이라고 있어. 진짜 명작이죠. 선생님은 이 명탐정 코난이라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선생님은 영화관 가서 봐. 명탐정 코난 극장판 나오면 영화관 가서 봐요. 요즘에는 좀 그래. 요즘에는 스케이트보드로 기관총도 피해요. 내가 권총까지는 봐줬는데 따다다다닥 이 기관총 피하는 건 조금 그렇더라고. 아무튼 이 명탐정 코난을 보면 누가 있어? 유명한 탐정이 있죠. 유명한 탐정. 미란이 아버지, 란 아버지. 일본판으로 모리코고로. 모리코고로. 이 탐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 만화를 보면. 그런데 가끔씩 각성할 때가 있어. 엄청 똑똑해질 때가 있어. 가끔씩. 언제냐? 첫 번째, 미란이 관련돼 있을 때. 2번째, 그 와이프 있죠. 변호사하는 에리 와이프 관련돼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자기 친구들 관련돼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면요, 그때 각성을 해요.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탁구 치다가 어떤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어. 그걸 추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범인이 내 친구거든. 모든 증거가요 이 친구에 있는 거야. 얘 범인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모리코고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친구가 범인인 거를 보고 싶은 건데 친구가 범인이다. 얘를 증명하고 싶은 거야. 누구누구가 범인이야. 얘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아니 친구를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수사할 거야. 웬만하면 친구의 무죄를 증명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친구가 범인인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가 범인이 아니다. 얘를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한 거야. 친구가 범인이 아니야. 내 친구는 범인이 아니야. 내 친구는 범인이 아니야. 내 친구는 범인이 아니야.
춘기에서 지문이 나왔고 어디에서 CCTV에 찍혔어. 친구가 범인인 게. 친구는 범인이 아니다를 내가 증명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 된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친구는 범인이 아닌 게 아니다가 되잖아. 맞아요? 친구가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니까 친구가 범인이 아닌 게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소리야? 친구는 범인이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P면 Q이다가 참인 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 그때 기류법이라는 건 요거야. 기류법은 P면 not Q이다를 보는 거야. 결론은 부정시킨 거야. P면 not Q이다가 거짓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기류법입니다. 뭐라고? P면 not Q이다가 거짓인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결국은 이거야. P면 not Q이다가 있잖아. 얘를 기류법의 핵심은 요겁니다. P면 not Q이다라고 가정을 때리는 거예요. 뭘 한다? 가정을 때린다. 그래서 이 가정에 뭐가 생긴다라면 모순이 생긴다라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거든. 뭐가 생기면? 모순이 생기면. 모순이 생긴다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거고 따라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 내 친구가 범인이 아닌 게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야. 모순이 생겼어. 내 친구는 범인이네. 요 방법이 명제의 증명 중에 기류법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증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제발 졸지 마세요. 이거 온라인이고 책상에서 100% 존다고. 제발 졸지 말고 조금만 집중도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우리한테 실제 증명은 너무 어려워 사실. 학생들이 하기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할 거고요. 그 증명을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선생님이 그냥 이거 빈칸 채우기도 좋긴 한데 그냥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사실. 그래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 녀석의 대우를 찾는 거야. 대우. 그 녀석의 대우는 뭐가 되겠어? X는 0 또는 Y는 0이면 XY는 0이다. 얘가 되는 거 맞아요? 첫 번째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명만이라고 성립하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X가 0이면 0 대입하는 거야. XY는 0입니다. Y가 0이면 XY가 0이에요. 성립하죠?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됩니다. 그 명제의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가 되는 거야? 참이다 라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증명 문제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가장 많이 쓸 때는 요거야. 기역, 니은, 디귿 나와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참인 것을 모두 골라라. 요런 거 할 때 그냥 대놓고 나와 있는 기역을 해석할 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역의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금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증명을 할 때. 자, 요건 별표 쳐주시고요. 요거는 조금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류법을 이용하여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교과서에도 있고 기류법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수행평가로도 좀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요건 거죠. 기류법이라는 건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는 거고요. 그럼 무리수가 아닌 건 뭐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작. 부정을 때린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아, 유리수라고 가정을 때려보자. 그럼 유리수가 뭔데?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수거든. 분모랑 분자가 다 정수로 표현 가능하고. 아, 그러니까 루트 3은 P분의 Q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말 안 돼. 아니, 가정한다니까. 그리고 PQ는 양수니까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샀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서로 소인 자연수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양쪽에 P를 곱할게요. 루트 3P는
Q라고 잡을 수 있겠죠? 아, 여러분 지금 문제랑 조금 모양이 다르네. 문제는 Q분의 P라고 했구나. 선생님도 Q분의 P라고 할게요. 자, 양쪽에 Q를 곱하니까 루트 3Q는 P가 되겠죠? 자, 양쪽을 제곱을 때리면요. P제곱은 3Q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요. 자, 요거 나중에 또 증명하거든요. P제곱이 3 곱하기 Q제곱이니까 P제곱은 3의 배수예요. 나중에 또 증명할 거야. P제곱이 3의 배수면요. P도 3의 배수입니다. 왜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증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에 따로. 그래서 P도 3의 배수입니다. 여기서 또 얘를 증명하는 건 너무 또 오래 걸리니까 이건 일단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래는 얘를 하고 요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자, P가 3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P를요, 뭐라고 할까? 3K라고 잡는 거야. 3의 배수니까. 단 K는 뭐가 되겠죠? 단 K는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자, P는 3K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하면 9K제곱은 3Q제곱이 될 거고요. Q제곱은 3K제곱이 됩니다. 잠깐만. Q제곱이 뭐야? 3의 배수잖아. 그 말은 Q도 3의 배수가 되겠죠. 증명 끝났어요. 자, Q도 뭐가 됐고요? 3의 배수가 됐고요. 아까 P도 뭐였죠? P도 3의 배수였습니다. P와 Q가 모두 3의 배수라는 건 P와 Q가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죠. P와 Q가 뭐라는? 서로 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겼고,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기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과 모순이에요. 모순이 생기는 순간 증명은 끝난 겁니다. 이게 기류법이에요. 어렵죠? 네?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부등식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절대부등식이다.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야. 수학에서의 절대라는 표현은 절대 안 돼. 그게 아니라 절대 돼야. 뭐냐? 절대값 이런 느낌이고요. 절대부등식은요. 모든 미지수의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상 참인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 참인부등식. 그래서 항상 참인부등식으로 쫙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 절대부등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거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아라. 이런 거 나오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 전제로 깔렸을 때 A 제곱이 큰지 B 제곱이 큰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얘네들 외워야 돼요, 선생님? 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할 때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외우는 절대부등식은요,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녀석들만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우면 좋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지 얘를 실제로 막 이걸 써서 문제를 풀고 이러지는 않아요. 절대부등식 용어만 기억할게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별표 3개. 절대부등식의 첫 번째입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는 건데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를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줄여서 말해요. 산술기하평균. 자,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 빨간색으로 치는 건 별표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별표. 2분의 A 플러스 B. 얘는 별표 아니야. 원래 산술기하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지만 요 모양으로 암기하는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게 정석적인 산술기하평균이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요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요 녀석을 암기를 할 거예요. A 플러스 B가요. 2루트 A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산술기하평균이에요. 일단 요거
까먹는 사람은 못 봤어요. 공부 좀만 하면 안 까먹거든. 그래서 여러분 놓치기가 좋은 거 첫 번째 전제 조건. 산술기하 평균은요. 산술기하 평균을 때리는 대상이 모두 양수라는 게 확정이 돼 있을 때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등호는 산술기하 평균 때리는 이 두 녀석이 같을 때 성립을 합니다. 이거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증명할 거거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양수일 때고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거 나왔다. 단, 등호는 두 녀석이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 중요한 이유는 요겁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것도 배울 테지만 걔는 사실 수능에는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나올 거야. 2차 함수에서도 맨날 했죠.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요. 교육과정상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프.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로 최대값, 최소값 찾은 거 아니니? 첫 번째, 그래프로 구할 때나 두 번째가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요거 두 개밖에 없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모르겠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의심을 하는 거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게 이 전제 조건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비중은 얘가 거의 한 90% 이상. 산술기하 평균이 10% 이상이야. 산술기하 평균이 어려운 거는 대놓고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산술기하 평균으로 마무리 지을 때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최대 최소 나왔어? 첫 번째 그래프 못 그려? 산술기하 평균으로 연결 지으셔야 됩니다. 자, 증명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우리가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두 개를 빼는 거야. 두 개를 뺐을 때 걔가 0보다 크다라면 앞에 게 큰 거고요. 0보다 작다라면 뒤에 게 큰 거야. 근데 얘가 0이 나온다라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전제가 들어가요. 두 녀석이 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 하에 두 개를 제곱해서 뺐어요. 그때 0보다 크다라면 앞에 게 큰 거고요. 0보다 작다라면 뒤에 게 큰 거고 두 개가 0이 나온다라면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은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얘를 거의 한 50%, 얘를 한 30%, 40%. 마지막 세 번째는 한 10% 미만인데 나올 때마다 틀려요. 못해 애들이. 이거 안 쓰거든. 거의. 근데 꼭 기억은 해주셔야 돼. 두 개가 모두 양수일 때 두 개를 나눠보는 겁니다. 두 개를 나눠가지고요. 이번엔 1보다 크면 두 개 나눴는데 1보다 커. 그럼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게 되는 거고요. 1보다 작다라면 분모가 큰 거고 1이 나온다라면 두 개는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산술기하 평균만 빨리 증명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산술기하 평균 증명합니다.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를 증명을 하는 과정입니다. ab는 당연히 양수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고요. 자, 그냥 이 상태 두 개 빼서 증명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선택입니다. 선생님 그냥 빼볼게요. 자, 얘네 두 개 빼면요. 2분의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한 거야, 인수분해. 끝났죠?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습니다.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요. 루트 a, b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증명 끝났죠? 두 개 뺐는데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라니까? 자, 잠시만요. 등호 성립 조건 보고 갈게요. 자, 이 등호는 0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럼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될 때는 뭐야?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전제까지도 찾아줄 수 있겠네요. 나왔죠? 등호는 a는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됐죠?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넘어가서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에요.
코시가 제안하고 슈바르츠가 증명을 한 겁니다. 사람 두 명이에요. 이 코시라는 분 엄청난 분들입니다. 다. 자, 멋있죠, 이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왜요? 멋있으니까. 오늘 뭐 배웠어? 별거 안 배웠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겁나 멋있어. 자, 근데 막상 활용도는 거의 없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여기 단원 지나가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이거 고3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1학년이니까 이제 시험 볼 거면 암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전제 조건 봅니다.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는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해요. 빨리 증명할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빼는 거예요. AX 플러스 BY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성립하는 거죠. 자, 전개 때립니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 B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힘들어. 자, 지워지는 거 있어요? 빰빰 지워지고요. 빰 지워집니다. 결국 남아있는 구조를 보시면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으로 변합니다.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 녀석이 무조건 크거나 같은 거다. 중요한 거 0 될 때는 언제고요? BX랑 AY가 같을 때 0이 되는 거고 요거 가지고 장난친 게 A분의 X는 B분의 Y라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됐죠? 뭐 증명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는 거고 얘 가지고 모양을 어렵게 내면 힘들거든요. 근데 애초에 공식 자체도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어렵게 이 모양 갖고 장난칠 때 어렵거든. 모양 갖고 장난치는 건 나중에 기회 되면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증명 다 했죠? 우리 이거 다 증명했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냥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뭐 한 거? 빼는 방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뺐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입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 A제곱과 마이너스 AB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야. 증명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완전제곱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4분의 B제곱이 생겼으니까 4분의 3B제곱이 생겨야 되겠죠. 완전제곱식 빨리 한번 갔습니다. 4분의 3B제곱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 B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A-2분의 B의 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루트 3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성립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등호는 언제야? 둘 다 0이 될 때니까 A는 2분의 1B 그리고 B는 0이 될 테니까 등호는 A랑 B가 모두 0일 때 성립하겠네요. 완전제곱식으로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하는 거고 자, 18번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최소값 구하래요. 자, 최소값 나왔어요. 그래프 또는 산술기하 평균이고 요 녀석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식 한번 써줄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고. 요거라고 요거. 최소값 구하리죠? 자,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B인 거예요. X 플러스 X분의 4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X분의 4. 0보다 크다라는 말 써 있고요. 얘는 딴딴 2 루트 X 곱하기 X분의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계산하니까 루트 4고요. 2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4가 나오겠죠. X 플러스 X분의 4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은 4가 되겠죠. 자, 얘는 그냥 바로 한번 가볼까? 2 루트 6X 3X분의 8 나올 거고 XX 3 약분하니까 2 16입니다. 4로 나올 거고요. 8이 되겠죠. 최소값은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공식에 대입만 한 거예요.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힘들어. A 플러스 2B가 5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고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2b잖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고. x, y가 이게 순서 갖고 이게 문자 모양 갖고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x나 y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a랑 b니까 여기가 a고 여기 b가 있었던 거야. 공식. 그럼 x가 얼마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ax 플러스 by가 이렇게 생각해. ax 플러스 by가 a 플러스 2b인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a잖아. 지금 x는 얼마인 거고요. x는 1인 거예요. 두 개 비교하라고. 그리고 by가 2b잖아. y는 얼마인 거야? y는 2인 거라고. 그럼 그대로 공식에 대입하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요 녀석이 a 플러스 2b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 계산만 때리시면 끝이야. 공식에 대입한 거거든. 얘 얼마예요? 5입니다. 5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요. 크거나 같습니다. a 플러스 2b가 얼마인데? 5라고 돼 있거든요. 25.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고요. 요런 식으로 찾아놓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찾아놓고. 오케이? 좋아요. 끝났죠? 그래서 지금 오늘 조금 힘들죠? 지금 엄청 길었어요. 한 번에 명제를 끝내야 돼서 그런 거거든. 지금 명제 한 단어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을 텐데 다음 시간에 개념들 조금 공부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좀 끊기는 지점들이 있어요. 끊기는 지점들은 끊어서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 무조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끊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스텝 3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